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통치구조 편,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헌법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통치구조예요. 주말마다 자 리프레시,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로 다시 들어가서 헌법총론, 헌법기본권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매일헌법. 자, 오늘도 통치구조 문제 기대가 되시나요? 한번 가보도록 해. 자, 그러면 오늘도 문제 봤습니다. 빰빰. 자, 탄핵. 자, 이거 오랜만에 봤죠? 요즘에 보니까 뭐 법관이다 또는 검사다, 탄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약간의 이제 구체적인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 판례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자,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항상 헌법재판소가 담당했다? 아,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나라 적어도 이거 외울 적에 탄, 허니, 헌 이렇게 10, 20, 30, 40, 50 현행헌법인 60하고 이렇게 하고 모두 6번의 공화국에서 헌법재판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했던 거 요때 이때 헌법위원회였거든요. 헌법위원회가 있었어요. 또 요때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이때는 대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0하고 30하고 때는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안 하고 재판소라고 따로 있었고요. 여기는 탄핵심판위원회, 심판이 이름이 약간 좀 달라요.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이. 그래갖고 10하고 30하고 때는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외울 때 허니, 헌대, 허니허니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탄핵재판소, 허니허니언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도 조금 암기 같은 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허니허니언, 허니허니언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서 탄핵재판을 담당했던 곳이 헌법재판으로서 위헌법 없는 심판과 동일하지 않은 기관으로 해서 따로 분리된 거는 10하고 30하고 때 따로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탄핵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자, 헌법에 써 있어. 헌법에 65조에 가보면 이런 분들은 법률 위반, 법률에 반해야 돼요.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법률 위반, 이런 사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법률 위반도 아니에요. 중대한 법 위반. 그러면서 이런 분이 뭐 했냐면 암기하시라고요. 이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중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중. 그다음에 제가 헌법도 가르치고 행정법도 가르치거든요. 중간에 행정법, 헌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중감감 이렇게 하시면 대국국 중감감 행정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중에 2분만을 탁 깔아서 2분만은 중대한 법위반 갖고 안 돼요. 중대한 법위반 플러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위반할 만큼 반할 만큼의 중대한 법위반이에요. 그냥 법위반으로 안 돼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중대한 법위반 요사유 그것도 조심해야죠. 그 중대한 법위반인데요. 그거 직무상이에요.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서 한 법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무 집행 중에 중대한 법위반, 여기 헌법이나 법률을 다 포함해서 중대한 법위반 이런 사유가 특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제안한다? 국회가 제소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헌재. 그러면 우리 헌법에 있는 요게 암기될 내용이 대국국 행헌법 중간각 이거 이제 하나 두시잖아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선위 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열거 아니에요. 예시예요. 그럼 예시니까 법률에 가보면 대표적인 게 누구다? 법관이 아니지. 법관은 여기 있잖아요. 검사가 여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KBS 방송공사 사장도 여기 들어가요. 여기는 되게 많거든요. 이걸 다 외울 건 아니잖아요. 판례가 있는 것만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KBS 방송공사 사장이라든지. 그래서 헌법에 써있는 사람은 당연히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안 되죠. 그래갖고 국회에서 제안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국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한번 해봅시다. 3분의 2 제안, 3분의 1 이상 제안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자
제소합시다라는 결정하고 대통령은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제소.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숫자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7인 이상 출석, 7인 이상 출석, 그 다음에 6인 이상 찬성, 그러면 탄핵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순간, 그러면 탄핵 결정할 때까지는 이 사람의 권한을 행사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다? 탄핵 심판 절차 중에는 헌법에 자,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해서 이게 가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죠. 나머지요. 정당 해산하고 권한쟁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권한쟁의 중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거는 법률에 써 있어요. 헌법재판소 법률에 임시적으로 재판 끝날 때까지 그래요. 정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탄정권 이렇게 탄정권 이렇게 되잖아요. 구두 심리하면서 자, 일단은 여기는 법률에 권한 행사를 정지해라. 정당의 권한, 그다음에 해당 권한, 탄핵은요 헌법에 써 있어요. 권한을 정지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라든지 판례 감의에서 조금씩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핵 결정이 있을 때 만약에 탄핵 심판 중에는 그 사람이 퇴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파면할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소익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법관이었는데 탄핵 심판 중에 퇴직이 임기가 종료돼서 퇴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때 부적법각하예요. 이건 최근 판례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죠. 어차피 탄핵 절차는 파면을 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래서 사직원을 접수한다든지 해임 처리하면 안 돼요. 파면. 그래서 자, 그직을 유지할 필요성. 그게 바로 소액이에요. 권리보호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탄핵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이번에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탄핵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 결정 선고 당시까지는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임도 안 되고 사직원 접수도 안 되고 그런데 단 임기 만료에 따른 자, 한마디로 퇴직이 돼버리면 그럼 소익이 없는 거죠. 이익이 없으니까 부적법 각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맞는 지문. 2번 탄핵 소추 당시에 피청구인의 공직이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중에 그 직이 퇴직. 이게 법관 사건이었잖아요. 이렇게 암기하셔야죠. 그러면 어차피 1번처럼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퇴직되었잖아요. 이런 심판 절차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로 주문의 심판 절차 종료가 아니라 각하라고요. 각하. 소종료는 소가 끝났다? 에이 아니죠. 부적법 각하. 2번이 틀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간단한 요건 문제면서도요. 3번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법률에 위배. 그래 법위반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담당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 그래요. 규범 법위반이니까 사법적 설계를 한 거죠. 사법적 설계죠. 설계 정치적 설계가 아니라니까 사법적 설계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 목적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을 위반을 이유로 하는 파면이 목적이다. 오, 맞는 지문.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3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따른 파면 결정으로 피청구인이 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 파면. 이는 공무부 단위권의 제한은 맞지만 탄핵 절차를 통해서 자, 이렇게 파면하는 건 침해는 아닙니다. 제한은 맞지요. 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파면은 그 요건과 절차가 준수될 경우 거기에 법적 절차나 또는 법 위반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되지 않고 권력 분리 원칙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은돼도 침해는 아니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핵 절차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권한제도 중요하고 탄핵 절차도 중요하고 헌법 소원도 중요하고 위헌법률 심판도 중요하고 자, 우리 할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을 쭉쭉쭉쭉쭉 그중에 권한제의만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나머지는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5가지가 있어요. 판례 변경까지 합치면 원래 5가지 사무 중에 권한쟁의를 제외한 4가지는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하지만 권한쟁의도 판례 변경이 일어났죠. 국회라는 개념을 열거로 볼 게 아니라 예시로 본다. 그래서 판례 변경 그거는 6인 이상 찬성. 그래서 모두 5가지. 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외울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지만 하나 매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실력은 그 자리까지. 자, 오늘도 매일헌법 정인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다시 돌아가서 기본권까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